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 오늘은 그 정서 행동 장애 아이들을 위한 중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강의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뭘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 지금 보고 있는 게 특수아동 교육이라는 책에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 교육해서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이렇게 이제 있는 거를 보면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중재의 수행 가능성, 중재의 일관성, 자료 수집 방법, 선수 기술, 행동의 위험성, 아동의 참여 강함을 활용을 가능한 자원 프로그램 평가, 기타 요소 뭐 이렇게 그다음에 지각하는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 전략. 그래서 이제 뭐 강화, 과제 분석, 출석부 기록, 뭐 계약서, 시간표 조절, 부모 면담 반응 대가, 집단 강화, 시계 사용, 좌석 우선권, 또래 교사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거는 수업 중 큰 소리로 떠드는 행동 감소를 위한 교수 전략, 수업 중 돌아다니기 행동의 교정을 위한 교수 전략, 사회적 행동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 전략, 학습 준비 기술 지도 방법, 주의 집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 전략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교수 전략에는 주의 집중을 위한 신호 사용, 강화, 자석 배치, 지시 전달, 수업 진행 지속적인 점검, 신체적 근접성, 수업 진행의 다양화, 개별 학습 공간 교제의 단순화, 조직력 반응 정확도, 아동의 조직력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 전략 이렇게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말도 못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책들이 또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특수아동 교육이라는 책도 말도 못하게 많이 있고 이런 구체적인 교수 전략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강의를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싶어서 저는 오늘 중재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것들을 마음에 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두고 그 진행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보여드렸던 책이 이 특수아동 교육이라는 이 책이었어요. 특수아동 교육. 이런 책들은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특수아동 교육. 이거는 이제 특수교사 임용시험 대비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건 0세부터 8세까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냥 쭉쭉쭉 내려갈게요. 특수아동 교육 이거는 한국 분들이 쓰신 거, 이것도 장선철님이 쓰신 거, 특수아동 교육의 이해, 특수아동 교육의 이해, 특수아동 교육의 이해. 이게 외국 것도 있을 텐데 하여튼 특수아동 교육의 이해와 그래서 지금 저 중재 방법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책만 보시지 말고요. 저거를 몸에 익히셔야 돼요. 저거를 몸에 익히셔서 저것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 어떤 전략을 쓰면 더 이펙티브하고 어떤 때 어떤 전략을 쓰면 쓸 수가 있는지, 강화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음악을 강화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책들을 한 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때 타임아웃 전략을 쓸 건지, 어떤 때 강화물을 쓸 건지, 어떤 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거의 모든 세션에서 정서행동 장애와 관련된 중재는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세션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 정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세션을 진행하면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제가 마음속에 새긴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단 나의 대응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을 가지셔야 돼요. 저 아이에게 내가 해야 되는 대응의 일관성.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나의 기본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허락이 안 되는 일도 있어야 하고 그 허락이 내가 허락을 못하는 일. 저는 드럼에는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건 펠티드 말렛으로 쳐야 되고 어떤 거는 스틱으로 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악기에 대해서 악기 보호 차원이기도 하거니와 그것도 그 악기에 대한 리스펙트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첫날 내담자를 만나는 첫날 이미 나에게 안 되는 것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세션을 할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일단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대응이 일관되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지는 싸움이란 얘기는 뭐냐면 저는 절대 세션에서 지는 싸움은 걸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악기를 아이가 잡았어요. 근데 지금 그걸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지금 이미 잡았고 내가 저거를 그거 안 돼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안 돼라고 얘기하면 그 물건을 내가 힘으로라도 뺏어올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뺏어와요. 그러나 내가 저 물건을 가지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내가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저걸 뺏어야 되느냐의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럴 만한 싸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지는 싸움은 걸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행동장애가 있는 아이였고 이제 학교도 이미 여러 번 강제 전학을 당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러면 어른들이 혼을 내요. 그러면 혼을 내면 울어요. 울어서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집어던지고 더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늘은 내가 맞지 않도록 도망다니는 날이고 얘한테는 던지면 안 된다가 먹혔으면 저한테 안 왔겠죠. 그래서 그날은 모든 거를 다 감수하기로 일단은 내가 안 맞는 게 목표였고요. 그런데 던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해도 내가 그냥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는 피아노 의자 자체를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게 울컥 올라왔지만 어떻게 대처했냐면 이거를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싸움을 걸면 피아노 의자는 넘어뜨리면 안 돼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퀀스가 얘가 여지까지 진행했던 방향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싸웠던 방법 그대로. 그래서 순간 사실 열 받았죠. 피아노 의자까지 이건 아니야 싶었지만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게 왜 넘어졌지? 그리고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고서 그 다음에 하던 걸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때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이건 또 뭐지? 여기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표정. 그리고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조금 다른가? 그러나 그 테스팅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계속 던지고 계속 화내고 계속 네가 이래도 화 안 낼 거야 하는 계속 싸움은 걸었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저의 평정심을 지켰고 대응의 일관성을 지켜냈고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저질러도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거라는 걸 이해시키는 데까지 한참 걸렸고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제 진행이 됐었고 저하고에 있어서는 싸우다 중간에 튀어나가는 거는 없었지요. 그리고 제가 세션실 자체를 바깥에서 문을 잠그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션실을 만들 때부터 문이 바깥에서 잠기게 해놨어요. 그래서 안에서 나오려면 열쇠로 따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누가 열어주거나 열쇠는 제가 가지고는 있죠. 그러니까 걔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 뺏기진 않죠. 그게 이제 지는 싸움이고 대응의 일관성이에요. 그걸 열쇠를 뺏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숨기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뭐 그래서 이 아이의 목표는 싸움을 걸어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회피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안정화가 되어 가는데 그게 뭐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게 한두 달 걸린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중간에 한 번씩 저 테스팅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 지는 싸움 얘기 잠깐 더 하면 그 지금 오는 아이 중에 하나는 정리를 안 해요. 이게 끝나면 정리를 안 하는데 저는 정리를 안 하면 다음 걸 꺼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벽장 속에 있고요. 이 벽장 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꺼낸 거를 정리를 해야지 다시 다음 게 나오는 시퀀스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잘 치워요 이제는. 그러나 마지막 활동에서 어지른 거는 안 치워요. 왜냐면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활동에서 한 거는 내가 이제 아빠한테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긴 더 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럼 선생님은 인사놀이 하고 선생님 아빠하고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나오고 싶을 때 나와라고 얘기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걸 좀 치워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지는 싸움은 걸지 않습니다. 동기가 없기 때문에 저건 못 치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고 싶은 동기가 없는 아이인데 지금 그 다음에 목적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정리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아예 지는 싸움은 걸지 않고 아예 그냥 제가 치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선생님들이 내담자마다의 특성, 그 내담자가 가지는 동기에 따라서 이 아이는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먹히지만요. 그 다른 아이는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걸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필터링 없이 계속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 아이는 3번까지는 제가 그걸 용납을 해주지만 3번이 지나고 나서는 보드에다가 한 번 얘기할 때 5분씩 더 세션 시간을 늘켜요. 근데 세션 시간이 늘켜진다고 해서 제가 뭘 재밌는 걸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기예요. 인사노래까지 부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기. 근데 우리 자폐아동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가만히 앉아서 대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드에 쓰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습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마다 달라요. 내담자마다 너무너무 다르고요. 마음속에 기억하실 건 여러분들의 대응은 항상 일관성이 있으셔야 되고 지는 싸움은 걸지 마세요. 그 다음에 칭찬은 잘할 때 하세요. 내가 무언가 시켰을 때 잘했을 때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잘하고 있을 때 칭찬을 하세요. 그래야 본인이 계속 신경 쓰면서 잘해요. 그래서 잘할 때 칭찬. 행동장애 문제, 정서 및 행동장애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도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은 우리나라에 원래 별로 없거니와 지금 마음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칭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아이예요. 그래서 우연히 스스로 잘하고 있을 때 칭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good job보다는 good try.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끝까지 해서 좋아. 기다릴 수 있어서 좋아.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 그래서 머리가 좋네 보다는 열심히 한 애가 훨씬 더 좋은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거 말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매직월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개인을 위한 매직월드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 NMT 신경재활 음악 치료하면서
환자들하고 보행 훈련할 때 보행 같이 오른쪽 무릎이 약해도 오른쪽 무릎에 더 신경을 쓰라 그래야 더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멀리 디뎌 그래야 더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에 힘줘라고, 그러니까 같이 오른쪽 무릎이 힘들어도 개개인마다 매직월드가 달랐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신체 활동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아동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따라서 매직월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거를 말리듬을 많이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얘기인데 참는 것도 연습이야.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는 것도 연습이야. 뭐 이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못 참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굉장히 많이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참는 것도 연습이야. 참는 것도 연습.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혼자 다 하죠. 참는 것도 연습이야. 참는 것도 연습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나는 앞에만 하죠. 참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게 뭔가 못 참는 듯한 표정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참는 것도 본인이 참는 것도 내담자가 참는 것도 연습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받기로 해서 이렇게 말리듬이나 노래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도 짜증이 나고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까지 써먹을 수가 있냐면 참는 것도 연습이야. 이렇게만 해도 이제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꼭 말로 안 해도. 그러니까 요런 테크닉들은, 요런 소소한 것들은 제가 교회에서 합창단 그 지휘하면서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합창단은 한 30명 정도 있고 저는 혼자고, 그럼 앞에서 애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혼자 넣었다가 빼면서 손빼 하지마, 손빼 하지마 창피하잖아, 손빼 하지마 창피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빼 하지마 창피하잖아. 이게 이제 엄마가 하시던 말씀인 거예요. 손빼 하지마 창피하잖아.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갈 때 저는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갈 때,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합창단하면서 자꾸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저는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건 제스처로 변했었고요. 아이 중에 하나는 계속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랑 그 내담자랑 저희들이랑 다 사인이 맞게 되면 꼭 그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그 아이들도 창피한 거 다 알아요. 자존심 있어요. 하지 말려면 한 번 더 해요. 그런데 내가 조용히 요렇게 혹은 요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내가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그래서 왜 웃냐면요. 저는 누구 이렇게 그룹 세션에서 누구 혼낼 때 귀에 갖다 대고 너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걸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 그럼 혼나? 그럼 한 번 더 하면 혼내셔야 되잖아요. 그게 지는 싸움이고 대응의 일관성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혼난다고 그랬는데 이미 혼냈잖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엄마 이런 화낸다? 이미 화내셨는데? 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싹 웃으면서 얘기해요. 나 이러면 혼난다. 이렇게. 너무 얄밉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서 아이들 자존심 있어요. 그게 1살이든 2살이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혼내실 때는 다른 사람 모르게 혼내셔야 돼요. 그룹 세팅에선 더 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읽어드렸는데 신체적 근접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가 만약에 6명의 그룹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고 치는 애를 죄송해요. 이런 표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죄송해요. 어려움을 가진 아이를 내 옆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조금 어려운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무릎에다 손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지그시 봐준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가 한 번 더 혼나지 않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서 그 다음 거는 하나, 둘, 셋, 숨쉬기. 이것도 참는 거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른데 이것도 하나의 방식인데 이렇게 심호흡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숨쉬기. 이게 또 점점 천천히 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만 하기도 하고 어떤 때 하나 이렇게만 해도 훨씬 더 진정이 되는. 뭔가 아이들이 마음에 사인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것도 많이 해요. 기다리세요. 이것도 유니버설 사인이잖아요. 기다리세요. 이 되도록 이렇게 그 제지하는 언어가 들어갈 땐 저는 되도록이면 목소리 톤이나 음량이나 이런 걸 좀 작게 하는 편이에요. 얼굴 표정이나 이것과 이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저 하니까 됐다 이상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연습을 좀 하세요.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표정은 뉴트럴, 무표정이에요. 그건 본 적이 없는 표정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재 방법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전체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중재 방법을 머릿속에 익히셔야 돼요. 실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저 화면처럼 여러분들만의 또 새겨 각인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코로나 끝나고 한번 만나게 되면 우리가 세션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세션을 진행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금 한 벌써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8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